영국의 어떤 수입 보면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 독일이고 수출액 기준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입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대교역 비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주력 산업은 풍부한 석탄, 천연가스, 원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전체 GDP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 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보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특히 금융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향후 금융 부분이 흔들리게 될지 쫄딱 망할 수 있는 이런 약점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럼 미국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 수도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자기의 그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수입 구조에 있어서 원래는 모든 데가 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업이다, 기업 활동이다 그러면 영업 이익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투자해서 이렇게 그 어떤 보강을 하려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쫄딱 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런던은 도쿄, 뉴욕과 더불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중에 하나고, 예술, 경제, 패션, 엔터테인먼트, 금융, 의료, 매체, 전문 산업, 연구와 개발 산업, 관광, 교통 모든 부분에 세계 최고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 부분이 무너질 때 영국과 미국이 모든 국력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돼. 그러나 미국이 이제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영국이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교역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좀 늘려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좀 전 세계적인 약간 국가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으로 가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코틀랜드라든지 쪼개져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영국의 힘이 상당 부분 없어지고, 그래서 유럽연합 안에 영국이 작은 규모의 이런 구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영국의 BP, PLC, 미국의 엑슨모빌은 세계 2위의 석유회사, 세계 세 번째로 큰 다국적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5위의 경제 규모, 국내 총생산 GDP 기준에서 세계 5위의 경제 규모의 평가 구조에서는 PPP 기준으로 세계에서 9위의 규모, 전 세계 GDP의 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는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 소매, 관광, 경영,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영국 경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요 산업군이고, 이렇게 다른 외국 국가,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EU 국가의 무역 비중은 한 절반 정도, 49%, EU 평균은 64%, 좀 낮다 합니다.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과 탈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영국이 사실상 유럽연합으로 갔을 때 국가가 해체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국가가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영국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 개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 위스크류, 이런 철강 제품, 백금, 의약품 이런데, 위스크류가 2.5%, 되게 무역 규모가 그 다음에 영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승용차, 그 다음에 석유, 광물, 기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 기준에서는 전체 수출의 29.4%를 차지하였다. 되게 편중됐네요. 그래서 이게 의약품과 이게 승용차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요 수요 품목은 금, 승용차, 원유, 정제석유, 의약품 등으로 전체 영체 수입의 21.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유와 정제석유 이 부분이 상당히 여기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걸 전환 이렇게 에너지 분야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면 기술적으로 해결되면 여기도 상당히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영국에도 존재합니다.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이 약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2위의 무역국의 지위를 누린 바 있다. 주요 기업은 그 영국 항공, 버진 아틀란틱, 유통사는 데스코, 금융사는 ACSBC, 바클리스, 회계법인은 딜로이트 EY, PwC 이렇게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금융유통, 서비스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 무역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서비스 부분이 한건 미국이라든지 이것을 흔들리게 되면 같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유럽연합으로 갔을 때 사실상 국가가 흡수될 수 있는 이런 흡수되고 해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약을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 해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국은 이렇게 보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답게 유망한 기업이 많은데 금융, 자동차, 통신사 기업이 상위권에 있다.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영국은 16개국을 영연방을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령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를 구성한 국제기구인데 영연방이 영국의 왕을 수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 영국미 14개국 영연방 국가 왕국으로 지칭하고요. 이런 부분은 연방 수장 현재는 살스 3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1931년 11월 11일에 연방을 수립을, 벨푸어 선언 26년 11월 19일 날 1926년 벨푸어 선언 이후로 연방이 총 552개국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는 연방이,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52 통화는 영국 파운드고요. 1788년 제수들을 시드니에 유입시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화의 기반을 닦았고, 캐나다를 18세기에 통일해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확정했습니다.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세웠고요. 인도에. 그래서 1877년 빅토리아 왕이 인도 황제로 즉위를 했고 1867년 캐나다가 자치령으로 승격된 이후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자치령이 돼 영국 공항에 충성한다는 공경이 치 영연방의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은 문화권의 나라에 독립하여서 영연방에 가입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국왕은 영연방의 수장이며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의 제약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기구의 이름이 브리튼 국가연방에서 국가연방으로 그냥 바뀌었고요. 느슨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영국을 꼭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미국과 영국은 서로 협력해야지 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연방 회원국이 모잠비크, 옛날에 이게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르완다, 과거 벨기에 식민지, 가봉 토고, 과거 프랑스 식민지, 영연방 회원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개념이 느슨한 형태의 국제기구일 뿐이다라고, 기타 연방국가는 개념이 좀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분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아무래도 같이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국으로서도 욕심이 있겠죠. 이게 저게 좀 자기네들 어떤 파운드를 확대를 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고 있는 데는 파키스탄, 가나, 키프로스, 케냐,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국왕을 원수로 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레소토. 회원국이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렇게 틀립니다. 말레이시아, 레소토는 국왕을 원수로 하고 있고, 현재 왕을 원수로 하고 있는 찰스 3세라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뭐 영국이 있고 몰타, 키프로스도 있고 파키스탄도 회원국인데요.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몰디브 이런 데가 전부 다 회원국이 되겠습니다. 브루나이,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빌라즈, 엔티가 바부다, 세인트 키즈 네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말라이, 잠비아, 감비아, 보츠아나, 레소토, 모리셔스, 에스와티니, 셰이셀, 나미비아, 카메룬, 아프리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네요. 모잠비크, 루안다, 가봉, 토고.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나우루, 네, 이렇게 통가, 사모아, 피지, 파푸아니긴, 솔로몬 제도, 투발루, 키리바시, 그럼 그러면 바누아투. 유럽연합에서는 탐이 날 텐데, 영국을 해체시켜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이쪽을 전부 다 가입시키면 그런 유로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가입시키기를 원하겠죠. 또는 해체시키거나 스코틀랜드를 이탈시켜서 영국으로는 진짜 이게 좀 약간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옛 회원국은 아일랜드가 그래서 양연방 탈퇴를 1949년 4월 18일에 기해서 탈퇴했고요. 짐바브웨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이렇게 짐바브웨 영연방 재가입을 신청했다라고. 해체된 회원국 말라이 연방이 말레이시아 통합해서 연방을 구성했고요. 뉴펀들랜드 자치령이 캐나다에 1949년에 통합이 됐고요. 탕가니카, 탄자니아로 국명이 바뀌었고, 잔지바르, 탄자니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가입 희망국은 소말릴랜드 또는 수단, 남수단, 수리남, 부룬디, 짐바브웨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연방의 영향을 받아갖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데도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이런 데들을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었고요. 프랑코포니 이런 식으로 스파랑스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사용국 공동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영연방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더 틀리 상당히 미국과 함께 했을 때 여기서 영연방에 가입된 나라가 23억 2천만 거의 3천만 가까이 되는데 꽤 많죠. 2015년 기준 내서. 그래서 창립자 영연방 기구 사무국, 이게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고요. 창립은 1931년 12월 11일에 했다. 그럼 그렇게 되네요. 112, 123 이렇게 되네요.
또는 119가 나와 있는데 의미심장하군. 그래서 유럽연합으로서 여기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게 1920년 11월 19일 벨포어 선언을 52개국을 여기서 했다는다면서 이걸 아무래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국 연방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서 24 이거는 이것도 그렇죠. 미국과 함께 갔을 때 이것이 유지가 되거나 해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럽연합이 흡수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한꺼번에 갖다 바치는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영연방과 더불어서 유로화가 확 기울게 될 텐데요. 유로화가 이제 유로화 쪽으로 미국이 많이 통하고 흔들리게 된다면 채권 어떤 부실로 인해서 확 그쪽으로 가겠죠. 유럽으로는 욕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여기다가 이제 중동의 석유 결제까지 하거나 원자재 결제를 이렇게 유로화로 이렇게 미국 미통화 더불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연방 이쪽을 갖다가 만약에 어떤 그 경제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것도 상당한 위력이 미국 통화로서는 있을 텐데요. 파운드화도 쓰면서 동시에 미 달러를 갖다가 쓰도록 이렇게 물론 미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지만 그래서 약간 더 강화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파운드도 같이 늘어나. 그래서 앞으로 통화 중심으로 해서 이 영연방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영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국가 통화로 달러를 전환시킨 다음에 이거를 영국에 대해서 무역을 좀 확대해 주거나 긴밀한 관계를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영국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영연방을 자기 혼자만으로는 통제하기는 영국의 힘이 상당 부분 소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를 독립을 했을 때 더욱더 이 부분은 문제가 커지리라고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 독자적 국가를 만들려는데 유럽연합에서는 부추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영국이 자기네 쪽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독일의 주요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 전후에 스코틀랜드 지역 산업이 다 무너졌던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잉글랜드는 영국의 구성국 중에 핵심 국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총 4개국인데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4개국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주권 국가가 아니고 편의상 컨트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홈 네이션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약칭은 UK인데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UK 이렇게 되겠습니다. UK라는 공명은 1801년에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정부가 서로 통합을 결정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창설되면서 정식으로 영국의 국명으로 결정되었다. UK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KOR,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KOR로 되어 있고요. 덴마크는 DN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국은 UK 이렇게 되겠어요. 영국의 그래서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에 많이 갖다 바치고 국가는 아마 해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쫄딱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호되게 다스려야 될 텐데요. 갖다 바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최선의 방법은 영연방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영연방이 미국의 통화, 달러 통화를 강화시키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달러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국가 통화로 전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을 제것 빨리 사세요. 네. 네, 그거 빨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너무 이렇게 금융 부분에 치중해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영국도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과학기술을 이제 중시해가지고, 언제 학교 교육을 기다리는 학원 같은 거 만들어갖고 과학기술 이거를 확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제2의 산업혁명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거기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달러화를 영국 영연방과 더불어서 같이 경제 블록으로 느슨한 형태라도 가지고 달러를 서로 간에 강하게 결합하는 구조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영국의 영연방을 붕괴시키거나 영국을 붕괴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약화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국과 미국이 지금 철저히 같이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탈리아하고 유럽연합을 갔을 때 영국은 해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기계류, 귀금속류, 광물 제품류, 수송수단입니다. 이제 전체 수입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독일, 미국,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시티 오브 런던, 맨체스터 중앙도서관, 이렇게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 이렇게 인구가 거의 7천만이네요. 7천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세계 22위입니다. 명명 GDP는 3조 4,500억 달러, 4,950억 달러 정도, 세계 6위고요. 이렇게 해서 1인당 GDP는 5만 1,070억, 꽤 소득이 높죠. 5만 달러. 근데 금융 부분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다. 런던의 평균 원룸 열세가 200만원 정도, 맨체스터도 120만원 정도, 꽤 세다고 생각하네요. 네, 꽤 세네요. 무주택, 저소득 무주택자들 집세 부담이 크니까 트레일러 하우스나 낡은 보트를 불법 개조해서 원룸처럼 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교통비, 전기세, 인터넷 케이블 방송비 좀 비싸다. 식료품 정도만 싼 편이다. 중국 자본의 투기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급등하고 월세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것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개통국가 전체에서 거의 영연방의 최상위권 도시들에서 다 겪었다라는 거죠. 뭐 토론토, 밴쿠버,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이렇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인데요. 이런
사실 금융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갔을 때 영국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부분이 무너질 때 미국도 영국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연방을 같이 달러를 강하게 유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미국을 강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영국이 강화되는 전략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연방을 일단 미국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연방을 사실상 흔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완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말씀이죠. 만약에 그 특정 지역을 갖다가 패거저로 만들어 가지고 달러를 패거저로 만들어서 유통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체 패거저를 맞추기에는 너무 좀 어렵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데이 자기 경제국 어떤 상황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특정 부분을 패거저를 맞춰서 달러보다 유통이 많이 되게 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만, 이것을 보면은 영국은 옥수수, 유럽 대국에서 6번째로 곡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영국인데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자금률이 100%를 상회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옥수수, 콩은 수입하지만 밀과 보리는 이런데 다른 데로 수출한다. 사과, 배 등을 주로 생산하고, 켄트,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 위주로 생산합니다. 사과주 생산 이런 부분들이 소비도 높고, 이렇게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중심으로 목축은 발달해 있는 이들 지역은 쇠고기, 양고기, 양모,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생산합니다. 낙농업의 경우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치즈, 우유, 버터, 크림을 생산합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1950년대까지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였고 수출량은 세계 1위였지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렇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도 기술을 가져서 다 기술이 이제 평준화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영국이 이게 만든 것을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산업혁명을 과학기술 입국으로 해가지고 학원을 만드세요. 학교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학원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과학기술을 취미로라도 전 국가가 운명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때가 왔다. 미국도 영국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자유민 체제가 전 세계 확산되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조된 일본 브랜드 자동차들이 현재까지 영국 자동차 수출의 50% 사실상 일본 거네요. 닛산의 썬더랜드 공장 모두 영국에 생산하거나, 번나스톤에 위치한 토요타 공장, 주력 모델은 코롤라를 생산하고, 영국 브랜드를 내세워서 PSA 기록이 있고, 영국 생산 자동차 대부분 프리미엄 브랜드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제기어, 미니,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여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향후 전기차가 이제 약진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중국이 전 세계적 전기차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게, 일본도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동차 중심이 이렇게 수출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도 흔들어지게 되는, 중국에서 위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이게 상하이 중심으로 해서 금융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홍콩을 일부러 키우지를 않고 상하이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어떤 본토 지배, 본토 안에서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을 그쪽으로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있어서 아시아권이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요. 중국이 워낙에 비중이 커요. 그래서 그쪽으로 됐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빨리 제주도에게 달러 전쟁 기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요. 영연방과 더불어 같이, 영국과 더불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이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영국 소속의 명품 패션 브랜드가 꽤나 많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대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의 방위산업자는 BAE 시스템스가 있고, 뭐 챌린저 유로파, 프로파이터, 타이푼, 영국의 항상 빨리 수직이 착륙계도 빨리 만들지. 선박은 향후 필요 없어요. 수직 이착륙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롤스로이스, PLC, BAE 시스템, 바코과 같은 대기업, 민간 방산업 기업과 항공 우주 기업들이 아주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 우주 기업으로 스카이로라, 스페이스포지, 제로 AB야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스카이로라는 3D 프린팅 기술, 로켓과 엔진을 제조한다. 그다음에 스페이스포지는 독자적 의학 반도체에서 우주에 구축한다. 이게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조선업은 군항건조라든지 크루즈선, 요트 등의 여객용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PLC는 선박 엔진 제조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럼 향후 이렇게 수직 이착륙 기술이 나오게 되고, 선박이 사실상 별로 필요 없는 상태인데 영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지 수직 이착륙 기술을 빨리 발전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로봇 기술도 적극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로봇이 앞으로 다 대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수많은 스타트업을, 학원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 같은 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시간 16년을 보내고 학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압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수많은 다양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창업을 도와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스타트업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약회사가 지금 세계 8위 기주, 중국과 브라질이 성장을 했는데 2019년에도 세계 8위, 제약 수출액도 총 303억 유로로 유럽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300유로를 기록한 아일랜드와 경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7개 기업이 높다.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GSK, 세계유엔, 아스트라제네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개발, 향후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산업 재편을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네요. 그대로 안주하면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 로봇 산업이라든지 최첨단 분야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거나 대체를 할 것으로 약간 좀 경쟁력이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획기적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이 영국, 중국 같은 데가 이렇게 상하이 중심의 금융공업까지도 전 세계에 독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과 이렇게 유럽의 문제이면서 영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아스트라제네카는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어간다.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세계 최상위 규모 제약회사다. 미국 제약회사 자회자는 분사를 해서 GSK와 더불어 영국의 14종 규모 합작회사 세우기로 합의했다. 합작회사의 지분을 GSK가 68%, 화이자가 32%를 가지게 된다. 천연자원 개발 기업에는 BP, PLC와 쉘 PLC가 있습니다.
영국 아바다 북한에서 커다란 유전을 거느리고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영국의 주요 산업이 다 타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너무 안좋아하고 있다. 금융업이 안좋아하고 있다. 금융이 무너졌을 때 영국 경제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영연방도 해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운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기술의 발달은 영국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2차 산업혁명을 다시 해야 되고 다른 나라는 다 기술의 발달했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있다. 금융업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서비스업. 그런 것은 금방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영국 영연방뿐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회 유전을 갖고 있지만 석유와 가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의 발달은 어쩔 수 없어요. 수소 경제가 나오니까 대방식의 어떤 수소, 산소, 불황가스, 대방식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영국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으로서는 금융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국과 같이 가요. 미국이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하는데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치권도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엉터리로 보고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각 나라의 상황을 한번 저도 잠깐 구글을 통해서라도 좀 보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P PLC와 쉘 PLC는 매출이 삼성전자보다도 크거나 개망 세계 최대 자원기업이다. 센트리카, 노블 코퍼레이션, 정유 대기업들도 다수 영국의 경제가 앞으로 기술의 수소 경제의 발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곧바로 영국의 주요 산업이 다 무너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영국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2015년 이래 금융업이 GDP에 기여하는 양 6%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는 다름 아닌 IT와 테크놀로지 산업인데 영국의 정보 전자 산업이 전체 경제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성장,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학원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원에 이렇게 출신자들을 적절히 고용을 해야 됩니다.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테크 시티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되어버려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영국이 이제 몇 년 20세기 해서 영국을 금융업 국가로 부르켜지는 것이 좀 어색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유럽 최대 통신업체 2위는 버다폰이 영국 기업이고 전 세계 모바일 95%, 태블릿 80% 탑재된 프로세서가 영국 ARM 손정이 투자해서 라이센스로 제작되고 있다. 금융업체들이 지금 런던에서 암스테르담, 더블린, 프랑크푸르트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다이와 노무라, 스미스미스 파이낸셜 그룹 금융업체들이 런던에서 다른 유럽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IT 업체인 구글과 스냅챗은 영국의 사무실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확장하는 모습. 영연방이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교류가 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사실 영연방을 약간 자신들의 경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국 런던에만 AI 스타트업이 1300개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IT 산업 유럽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브리스톨, 맹체스터, 리버풀, 글래스고, 에든버러 IT 벤처 기업들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유명한 AI 플랫폼 스테이블 디퓨전도 영국 기업인 스테빌리티 AI가 개발한 것이다. 휴머노이드 아메카도 영국 기업인 엔지니어드 아츠가 개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국에 대해 상당히 좀 머리들을 잘 모르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2021년 영국이 3,980억 달러 수출하고 6,880억 달러 수입해서 2,900달러 적자를 9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게도 생존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수출한 기계류 화학 제품, 수송수단 대신 이렇게 금융에서 보강을 하는 거겠죠.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기계류, 기금속, 광물 제품, 수송수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이 흔들리게 될 때 영국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전체 수입의 54.2%를 생각합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독일, 미국,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입니다. 격자 구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금융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 있는 무역이 적자가 너무 커요. 규모가. 주요 기업은 쉘 시가총액이 2,183억 달러 에너지, 아스트라제네카가 2,118억 달러 제약회사, 린데 1,982억 달러 화학, HSBC 1,553억 달러 금융부분, 유니레버 1,216억 달러 소비재, 리오틴토 1,195억 달러 광업, BP 1,034억 달러 에너지, 디아지오 808억 달러 주류,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800억 달러 제약, 넬렉스 748억 달러 전문 서비스, ARM 696억 달러 반도체, BAT 668억 달러 담배, 런던 증권거래소 628억 달러 금융, AON 582억 달러 금융, 내셔널 그리드 504억 달러 유틸리티, 레키 뱅키처 496억 달러 소비재, 캠퍼스 그룹 466억 달러 식품, BA 시스템스 436억 달러 방산, 헤일리온 385억 달러 제약, 로이드 금융그룹 385억 달러 금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꽤 있네요. 딜트로이트 세계 최대 로펌 회사, 종업원 수만 4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컨설팅 회사. 네, 그러네요. 세계 대학에서도 우수한 순위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라든지 G5 학교 대학만 아니라 많은 러셀 그룹 소속 대학들이 세계 대학의 우수한 순위를 거두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미국 다음이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하네요. 일단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은 이게 영국의 경제가 아직은 금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이게 영국의 무역 적자가 왜 이렇게 크지? 이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금융 부분이 흔들리게 될 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상당히 무역 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치명의 약점이 있네요. 영국의 무역 적자가 영내 교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답니다. 영내 교역이라는 건 4개국이기 때문에 그런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영내로 향하는 상품, 영내 교역이라는 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국, 유럽연합 영국 대기업의 비중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영국의 총무역에서 EU 영내국가 무역 비중이 49%, EU 평균은 64%. 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영국이 2021년 3,980억 달러 수저로 6,880억 달러 수입해요. 2,900억 달러 적자인데 어디서 메꾸나요? 금융 부분을 통해서 메꾸는 거겠죠. 그럼 뭐 그 나라 통화도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통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금융에서 다시 돈을 벌어들여서 이렇게 와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메꾸고 있는 건가? 이거 이상하고. 영국의 파운드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 본데요. 일본처럼. 향후 그 금융 부분이 무너질 때 일본도 영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또 지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상당한 게 원하지 않는 데는 여기를 그렇죠. 그렇게 상대 영국이나 이렇게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금융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금융이 혼돈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을 텐데 유럽연합 아니면 중국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어떤 영연방 국가가 해체되거나 그걸 흡수해서 유로화로 바꿔주면은 이게 상당한 그렇죠. 미국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유를 이렇게 유로화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바꾸기에는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통화를 창설하기는 원할 텐데 전 세계 어떤 뭐죠? 원자재 거래를 이걸로 바꾸거나 무역 중심이 상당히 자기네들이 아시아 통화로 바꾸고 1차적으로 그 안에서 위안화가 커지는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국이 파운드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하나 본데 그리고 2023년 국내 총생산의 GDP 2.20%에 해당하는 경상수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영국이 더 미국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영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영연방 해체까지 있어서 시급하게 이것을 미국과 더불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다. 단기간에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영국의 파운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강하게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유럽 어떤 영연방 국가를 미국이 같이 미 달러와 더불어서 파운드화를 확대해 주는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단기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금융 부분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갖고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통화가 있다는 게 참 놀랍군요. 영국의 파운드화의 국제 비중을 보겠습니다. 엔화와 더불어서 국제시장에 파운드로 결제되는 비율은 달러 유로 대비 적은데 대부분 미국 달러 그다음 유로가 유로 다음에 엔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운드를 통화를 미국과 같이 안 하면 사실상 파운드가 무너지겠네요. 이렇게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파운드가 사실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영국의 국가의 생존이 국가가 해체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유럽연합도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무역적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무역적자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영국 본토는 파운드 스털링이 법정 통화인데 명목상으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별도의 통화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파운드, 스코틀랜드 파운드, 북아일랜드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각 화폐가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지금 달러 같은 기축통화인데 근본적으로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산업이라도 일어나더라도 딱히 그것을 무역에 있어서 무역 적자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미국과 더불어서 영연방을 사실상 어떤 경제 블록으로 해갖고 무역을 확대하거나 그래서 달러라든지 파운드를 강화시키는 둘 다를 파운드 하나 만들어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가서 이거를 서로 간의 통화를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무역 적자가 해결될까? 무역 적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이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흔들리면 같이 해체되겠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국가는 그걸 원하겠죠. 해체되기를. 이런 부분 되게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자체에 존립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국가의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가 버틸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파운드를 발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화를 통해서 경상수의 숙지도 적자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그 파운드화로도 이걸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잉글랜드 파운드는 영국에 대해서 통일되고 이렇게 영국령 버뮤다에서는 버뮤다 달러라는 자처화폐를 발행해서 미국 달러 1달러 폐거시키고 있다. 향후 이게 지금 금융 부분이 미국이 흔들릴 때 영국도 같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연합으로 갔을 때 완전히 국가가 해체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무너질 수 있는 걸 보면 영국의 생존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위기의 경제 대국이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신기루처럼 신기처럼 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운드화가 무너지면 영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어요. 너무 엄청난 무역 적자를 어떻게 견딥니까? 참 신기한 부분이죠. 신기한 영국 경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신기한 영국 경제. 네. 일단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로 바뀌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주요 동맹국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향후 미 달러부터 먼저 국가통화로 전환시키고 나서 영국도 국가통화로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환을 시키고 영연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아 통화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경제는 참 신기루 같은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환상 속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파운드화 비중의 전체에 있어서 뭐 옛날 자료긴 한데 엔화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4.3%. 이거를 이제 전 세계 풀어가지고 다시 걷어들이기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경상수의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국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금융이 흔들릴 때 영국도 같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2023년 기준 경상수의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2.20%. IT 산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딱히 무역 적자를 구조를 해결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이 너무 그 어떤 자신들의 경제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국가 망할 수준 아닙니까? 국가 망할 수준인데 또 신기하게 버티고 있네. 영국의 정상수지 적자가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 나타났었나 본데요. 야, 신기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영국의 정상수지 적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메꾸는 걸까요? 참 희한하네.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메꾸는, 이런 통화가, 쓰레기 통화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희한하게 파운드화를 굴리나 본데요. 이런 부분. 아니, 내가 영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하다. 로스차일드가 혹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파리 쪽으로 떠나는 거 아니야? 유럽의 어떤 영국 눈치 빠른 그 어떤 금융기업들이 유럽연합 쪽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나 본데요. 이런 부분이 영국 자체에서 이걸 모르나요? 이런 위험을. 참 이상하다. 영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여기 있네요. 미국이 도와주자는 망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연합을 가면 유럽연합은 그냥 흡수를 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유로화로 가면 완전 파산 아닙니까? 파운드화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독일이었든지 주요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하고 동일한 규모, 동일한 상태에서 경제를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국이 어떤 내부의 경제 구조가 다 순식간에 모래수처럼 무너지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으로 완전히 죽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축통화의 파운드가 펀더멘털이 흔들리죠. 주기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예요. 영국에 있는 금기관들이 유럽연합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건 결국 걔네들도 이제 그 사람들도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 이거를 상당히 고민 속에서 영연방을 활용할 방안을 좀 전 세계 3분의 1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 블록을 만들든가 해서, 미국이 사실상 국가통화로 전환 안 하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채권이 더 문제인데요. 영국도 국가통화로 전환하면서 무역 구조를 단기간에 있어서 적자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운드화를 무너지지 않게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반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저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국가통화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다 파운드와 가치가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운드화가 유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좀 뭐 유통돼서 유통되면 좋죠. 영연방을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쌍둥이, 경상수지 적자 규모 마이너스 10.6%, 재정 리스크가 큰 이탈리아가 3.9%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경상수지의 비율이, 영국의 외환보유액은 1,08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 미 연준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 파운드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대 기축통화 중 하나다. 무역 적자 구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국은 대외부채가 더 많은 순채무국이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영국이 영연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영연방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파운드화를 유통을 보다 많이 시켜주면은 그걸 통해서 영국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일단 가지길 수 있고 미국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가 파운드화를 계속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무역 적자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엄청난 규모에서 기업으로의 계좌는 벌써 파산해도 100번은 파산했겠는데 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거 IT 산업의 발전에도 단기간에 그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향후 또 금융위기가 미국이라도 영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영국이 곧바로 더 무너지겠어요. 미국보다 더 위험하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영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유럽으로 떠날려는 지금 돈은 못 가져갈 거니까 그죠? 네, 영국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지킬 수 없을 거란 위기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단기간에 무역 적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해야지 이 문제가 도움이 돼요. 미국이 일단 살아야지 영국이 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자체가 해체가 될 것 같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유럽연합이 흡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으로서 영연방이 탐이 날 것 같아요. 영국을 해체시키고 하거나 스코틀랜드를 이탈시켜서 중국도 같은 속셈인지 모르죠. 아시아 통화를 통해서 그러면 아시아 통화가 창설이 되게 되면 영국도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영국의 국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